그러니까 돈의 운, 그러니까 재운이라고 하죠. 재운은 정해져 있다.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경복궁까지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자면 5만 원 내는데 이 5만 원만 있으면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30일이면 그럼 5만 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정수영입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개월이 넘었네요. 새롭게 이제 교수로 임명돼서 작가에서 교수로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돈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돈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관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볼 때 돈의 운, 그러니까 재운이라고 하죠. 재운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부자 될 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될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부가 연결되고 돈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돈을 좀 죄악시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 또한 돈에 대해서 돈은 선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큰 물질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이 일종의 착각이다, 그런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 근데 진짜 돈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착각.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관점을 놓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착각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 한번 짚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내리는 부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이 내리는 부자는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지금 70억 인구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하늘이 내린 부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흔히 말하는 하늘이 내린 부자는 100만 명이나 치워요. 그러니까 70억 중에 100만 명 정도 하늘이 내리는 부자라고 치고요. 그럼 그 나머지 1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운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정해진 운명적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경제적 환경 내에서 자기가 스스로 가져가야 될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의해서 제 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나는 부자가 될 상이다, 아니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상이다, 이렇게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하는 부분을 돈을 바라보는 것들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은 절대로 운명적으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은 안 가지고서 돈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하늘이 내린 부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신화처럼 내려오는 얘기들, 흔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어떻게 벌었네, 마크 주커가 돈을 어떻게 벌었네, 아니면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이 돈을 어떻게 벌었네. 그건 돈의 법칙하고 아무 관련도 없어요. 운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운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통용되는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만 필요해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5가지 통로를 통해서 개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가 돈이 뭐냐면 소득의 통로예요. 내가 돈을 벌어들여서 내 주머니 안으로 넣게 되는 소득의 통로. 그 주머니에 있는 걸 갖다가 무언가 물건을 갖다 교환했을 때 지출의 통로. 그렇게 해서 교환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돈을 갖다 쭉쭉 사가는 저축의 통로. 이 저축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종잣돈이 모아진 것에다가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대출의 통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의 통로. 이 5가지 통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하늘이 내려진 운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삶에 필요한 돈들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게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제 운이 정해져 있다, 이 부분들이 절대로 착각이라는 거, 운명적 착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돈을 그렇게 운명적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운명적으로 벌어야 될 사람만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일상적인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한, 돈을 갖다가 쌓아가기 위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이해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절대로 자기한테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은 그 재우는 정해져 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갖다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쌓여져서 나의 자산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재운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버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노력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자라는 표현보다는 노력으로 충분히 돈을 갖다가 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내 자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해왔고, 그렇게 해온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기본적인 부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갖다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많이 돈을 벌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하나 캐션마크로 또 빠르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그런 걸로 해서 자꾸 그 사람이 해왔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확하게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노력을 들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의 얻어지는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재운이 모두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연중에 속아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운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다가 아니라, 저는 주변에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벌어왔던 사람들 이렇게 몇몇을 이렇게 쭉 그 안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체득적으로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사람이 운 좋아서 한 것 같은데, 그 안을 파보면은 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밖에 없게,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게. 생각해보세요. 공터에도 놀고 있는 땅 1억짜리 아마 옆에서 때려가면 사라고 해도 안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땅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1억 정도는 내가 투자해더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려도 화가 나고 막 손실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떠는데, 공터에 있는 빈 땅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은 이제 20억 30억 되는 걸 사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 이게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 그게 된 줄 아세요? 쟤는 집 사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월급쟁이 생활했는데 쟤는 집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쟤는 진짜 재운이 있어. 저한테는 이제 마누라 보겠다는 얘기로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샀을 때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반대하거나, 그때 내가 모든 월급을 내가 다 벌었는데 내가 반대하거나 그랬으면 와이프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마누라가 그거 다 하고 했다, 맞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주도했으니까. 근데 내가 빚돌 나서 봐요.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재운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경제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장 큰 것 중에 뭐냐면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지방에 사느냐, 이거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기억이 서울에 올라오더라고요. 다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온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같이 논의했는데 쟤는 진짜 그때 그 결정한 게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니요, 현명한 거야. 경제 원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들 착각 속에 스스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살면 안 되는 첫째 덕목이 뭐냐면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돈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행운을 말하지도 않고. 거기에 다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돈들이 어떠냐면요, 공짜예요. 공짜가 가장 나빠요. 근데 대부분 다 공짜라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의존을 하는데, 공짜가 가장 안 좋은 돈이에요. 두 번째 안 좋은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행운처럼 온 돈. 로또 이런 거죠.
그런 돈들은 대개 보면 어쩌면 로또가 당첨된 건 운명적인 걸 거예요. 진짜로 운명적으로 온 돈들은 운명적으로 다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들은 운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차곡차곡 만들어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야지. 그러니까 계단 하나하나 스텝을 갖다 올라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돈들이 결국은 진정한 내 돈이 된다는 생각.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정해져 있다. 누군가를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는 로또 사면 될 거야 하는 생각. 아니면 공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재운이야.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가 내 운명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스텝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돈을 갖다가 운명이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돈이란 말이 똥하고 약간 비슷한 말로 들리잖아요. 더럽다.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죄악시하거나 더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직멸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절대로 더러운 것도 선과 악으로 구별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경제를 가치를 매겨지는 가치의 척도이고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저작물이고 가치를 갖다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돈의 그 속성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그걸 갖다가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생각하거나 하게 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어쩌면 저희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돈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가난한데도 돈 얘기를 안 해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그 돈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그 어쩌면 고통스러운 것들이 끄집어나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돈 얘기를 하면은 되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꿈 얘기니 공부 얘기니 지식 얘기니 이런 얘기를 쪽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는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와이프 장인어른은 돈에 대해서 아내를 갖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한 건 아닌데 장인어른이 돈을 숭배한 건 아닌데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를 갖다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돈을 갖다가 그렇게 외면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증조할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선비셨어요. 선비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와세다 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다닐 정도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와세다 대학을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군수를 이제 일본에서 하라고 했는데 군수도 안 하고 책만 읽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 속에서 지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는 것들에 익숙해졌던 그런 피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모든 살림을 증조할머니가 밥 매가지고 그 밥하고 논 있는 것들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형제들을 갖다 이렇게 했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커와서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면서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시해서 그래서 어쩌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전주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전주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뺑뺑이 이전에 전주고등학교니까 그때는 뭐 웬만한 그 군 단위에서는 전교 1등들만 가는 데가 이제 전주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만 가면 서울대까지도 대부분 다 거의 절반 이상은 반에서 중간만 해도 서울대를 갔었으니까 그런 데를 가도록 아들들을 갖다 이렇게 막 해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건 공부에 대한 요구들만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형들도 보면 공부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 돈에 대한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터져버린 게 제가 2020년도에 퇴직을 딱 하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런 후회들이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터부시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쓰면서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돈을 선과 악의 개념 더럽다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정확한 관점에 대한 것들을 그때 비로소 정립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굳이 똥이라고 해서 더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성과학을 갖다가 가르는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따르는 것 같아요. 돈을 본질적으로 바라봐야지 돈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식으로 절대로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고서 그 돈을 사용하는 법들을 정확하게 익힌 사람만이 지금의 경제적인 생활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진짜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하나같이 돈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도 공부만 해왔던 분들이라 공부만 해왔지 일상 속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돈의 사회를 움직이는 어떠한 축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류가 사피엔스가 20만 년 만에 이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부분에 역할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역할들을 얘기해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뭐냐면 경제적인 매개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의 언어. 근데 대학 교수까지 가신 분들이 경제적인 언어인 돈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왜냐면 그 이전에 돈을 갖다가 거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문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의 물질적인 문명이라고 얕잡아 보는 그런 시선들이 강했기 때문에 돈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한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본질적인 부분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돈에 가지고 있는 터부시하거나 죄악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착각들을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돈의 역할들 딱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과 물건, 가치체계와 가치체계를 갖다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든지 사물을 갖다가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가치를 매겨준 척도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돈 안에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걸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역할. 이 세 가지 역할만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교환의 역할들, 척도의 역할들, 저장의 역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돈의 역할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런다면 돈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서 바라보게 되면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을 내 삶에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방향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착각이죠.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이 얼마큼인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이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이게 욕망이 분모잖아요. 분자가 아무리 큰 숫자가 올라가도 욕망이라는 이 분모의 크기가 크게 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 이거예요. 아, 돈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그걸 부채질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이제 SNS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남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교 때문에 사실은 많을수록 좋다요. 요즘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월화수목까지 근데 월화수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목금토일 이 4일은 이제 와이프하고 주로 많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경복궁이나 이런 궁 같은 데 가가지고 가벼운 여행을 하게 되고 그 근처에 맛집 가서 맛집을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직장 다니고 이럴 때 그때 욕심이 컸잖아요. 욕심이 커가지고 우리 나중에 늙으면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 일주일에 4일 중에 한 이틀 3일 갔다 와이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 이건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고 하는 거 한 5만 원 내에서 다 돼요.
5만 원 내에서 이 뭐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가자면 5만 원 내는데 이 5만 원만 있으면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돈의 양은 하루에 5만 원 정도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이면 30일이면 얼마인가요? 30일이면 그럼 5만 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갖다 만 원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여자 같으면 백이고 남자 같으면 차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그 백이나 차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써야 될까요? 15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돈은 많을 수는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돈의 양이 얼마인가를 스스로 분모를 정하는 부분들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너무 많을수록 좋다는 그 소유에 대한 착각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양의 크기를 갖다 가늠할 때 저를 놓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40대 뭐 30대 때 이렇게 컸던 것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줄여서 지금 이제 50대 돼서 퇴직하고 나서 지금 상황 딱 보니까 이 정도 크기가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나이가 주어진 하나의 효과, 또 하나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자가인식, 그리고 굳이 돈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 이런 세 가지가 안에서 끌어져 오는 사람 이외에는 그걸 갖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주변에 다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거의 진짜로 다 멸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다 멸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욕망을 크게 키워가지고 그 욕망을 갖다가 채워가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이전에 젊었을 때 스스로 자기가 욕망해야 될 범위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은 돈으로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만족감이 돈을 벌어가면 벌어갈수록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어를 위해 설명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부자를 흔히 이야기할 때 리치를 얘기하고 웰스를 얘기하는데, 리치들은 절대로 돈을 갖다가 많은 돈을 갖다 소유할 수 없어요.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리치들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뭐 웰스들만 소유하거든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쓰는 재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서 리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거고요. 웰스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돈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감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착각들, 이런 착각들이 왜 문제시 되냐면요, 돈에 대한 착각들을 하는 것들이 내 경제적인 생활들을 갖다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생활들에 대한 왜곡이 결국은 내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들을 갖다가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런 착각들에서 벗어나서 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